상담을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 것은 강의 시간에는 저나 우리 원장님이나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자기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건 다 개인 상담을 하세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개인 상담하시고, 또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 식사 계획을 할 때에 이런 재료를 어디서 사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이런 건 또 부엌에 가서 우리 부원장님 일하시는 데서 배우고 들으시고 정보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고 유익한 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미안해서 어떻게 물어보나 이런 미안한 생각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잘 하셨습니까? 네. 그럼 대답도 이제 잘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옆에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눈을 흘기고 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옆에 이분이 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안 보이는 장애인에게 베푸는 배려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병이 아니고 장애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한 4, 5년 됐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시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고친다든지 건강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병이 아니죠. 아마 예수님 재림 전에 늦은 비 역사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치유 능력이 올 때, 그때 저는 눈을 뜨리라고 생각하지요. 초대교회 사도시대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안전병이 들어 일어나라 이런 말 안 하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공생에서 나타내신 치유 능력과 또 사도들이 나타낸 치유 능력의 차이가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예수님 행한 기적을 무조건 행하려고 막 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우리 잠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신앙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밥 먹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잡수시는 이 음식들은 다 건강적인 음식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건강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다 지금 차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먹으면, 차려놓은 음식을 여러분이 잘못 먹으면 비건강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이라고 할 때 재료가 뭔가도 중요하고 요리를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차이가 똑같은 채식 재료지만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채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채식을 할 수도 있고 건강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채식 해가지고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회복받기는 어려워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채식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들이 채식해요. 채식.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성으로만 먹으면 된다. 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나는 우유 계란도 안 먹는다. 완전히 나는 비건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밥 먹는 거 보면 완전 비건강적으로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리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계속 임하셔야지 그냥 여기 잘 쉬고 가는 요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하나하나 듣고 보고 먹어보고 살아보고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이 식탁 개혁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배워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리를 차려내는 요리는 보면 상당히 풍성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다 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위장과 자기 몸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소화력이 다르고 자기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편안하도록 식사를 해야지 아 저것 또 나왔네 저것 또 먹으라고 나왔구나 아 저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이래서 내놓은 걸 다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뷔페로 차릴 때에는 선택을 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걸 다 100%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만 있으면 딱 반찬 3가지 하고 밥하고 국하고 먹으면 아주 단순하고 속 편하게 먹는데 손님이 오면 그렇게 차려낼 수 없지요. 왜? 손님은 우리가 먹는 그 음식, 그 메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손님들의 식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1~2가지를 더 차려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 밥이 있고 국이 있으면 되겠어요. 국물도 그저 국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국이 아니고 혹시 음식을 씹어 먹다 보면 우리 한우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목이 좀 마르다 이럴 때는 좀 국물을 한 숟갈 먹고 넣어서 같이 씹으면 훨씬 침이 잘 나와서 잘 씹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국을 한 수저씩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막 국물을 그냥 막 수르륵 마시고 막 밥을 이렇게 막 말아서 막 국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을 떠갈 때는 국을 절대로 많이 떠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국이 이만큼 필요하겠다 할 때 밥을 씹어 먹기 위해서 국이 필요한 만큼만 떠가져 가시고요. 그래서 밥하고 국하고 있으면 거기에 뭐 볶음나물이나 샐러드나 하나 정도 샐러드에 여러 가지 종류 들어가잖아요. 또 볶음 요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센 거 1~2가지 이렇게 썰어 놓잖아요. 그리고 견과류 있잖아요.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나머지 그 뭐 2가지, 3가지, 4가지 더 나온 걸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야채 쌈이 이렇게 나올 때는 야채 샐러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샐러드를 좋아할 거니까 2가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왜? 샐러드도 쌈도 다 잎야채, 잎채소 종류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잎채소를 한 끼에 여러 가지 먹는 건 소화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음식은 단순하게 하고 먹을 때도 단순하게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일단 차려내는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배려를 하여서 좀 이렇게 더 수고를 해주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급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꼭꼭 하지 말고 오래오래 씹으라 그러네요. 오래오래 씹어라. 꼭꼭 씹으면 이빨이 치아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네, 오래오래 씹는 게 좋다. 그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음식을 먹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얼마나 먹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꼭꼭 씹지 않고 대충대충 씹어서 넘어가면요, 안에 들어가서 다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한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위장에 가서 썩어서 부패해서 그 부패액이 술이 되어서 우리 피 속에 술 먹은 사람 피처럼 피가 이렇게 불결해진다면 안 먹은 게 나아요? 먹은 게 나아요? 안 먹은 게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이거 꼭꼭 씹지 않으면 이 소화액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위장에 음식을 많이 밀어 넣으면 제 시간에게 소화가 안 되면 속에서 부글부글 부패한다. 그래서 방귀도 풍풍 나오고 대변 보면 냄새도 풀풀 나고 소화가 안 된 대변이 풀려서 나올 수도 있고 위장 안에 음식이 과하게 안 씹고 들어가졌을 때는 이게 속에 들어가서 전부 썩어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 한 끼 먹을 양을 30분에 먹을 수 있다면 밥 먹을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면 10분 동안만 꼭꼭 씹어 먹고 20분에 먹을 양은 남기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로 많이 먹어서 유익한 게 아니라 잘 씹어 먹어야 유익하다.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과식을 했는지 간식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자기 스스로가 이걸 재주를 알아야 되는데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식사한 그 식사와 두 번째 식사 사이에 들어가는 걸 전부 간식이라 하는데 과식은 먼저 먹은 음식이 다음 음식을 먹어야 할 식사 시간에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그건 전부 다 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5시간 후에 1시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12시 반쯤 되면 배가 자꾸 고파야 돼요. 어서 밥이 왔으면 좋겠다. 이 위에서 음식을 자꾸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한 3시간쯤 있으면 거의 위장 안에서는 소화 처리돼서 내려보냅니다. 이때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몇 시간 후에 물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먹었느냐 과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일 식사를 하신 분들은 2시간 이후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소화 다 끝나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3시간이 지나야 소화가 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물을 한 잔 먹고 또 한 30분 간격으로 또 한 잔 먹어서 다음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물 적어도 2차례는 마셔줘야 돼. 이거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을 소화한 그 모든 영양물질을 물이 들어가서 이걸 싹 뽑아가지고 피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에도 물이 같이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세포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나면 또 거름 주고 또 거름 주고 하는 동안에 거기 뭐가 와야 되냐면 중간에 자꾸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밭에 거름을 주고 나면 비가 한번 샥 오고 나면 그 거름에 있는 영양물질을 녹여서 땅속으로 내려보내면 땅속에 있는 뿌리가 그걸 받아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름을 줘놨는데 비가 안 오고 이게 녹아나지 아니하고 땅 위에만 얹혀서 이게 땅 속으로 흡수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 그름 준 그거 내나 땅 위에서 그냥 썩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름을 주고 나면 비가 와서 그름에 있는 영양소를 쭉 땅이 흡수를 먼저 하고 땅에 흡수한 영양소를 뿌리가 받아가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 몸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소화가 되고 나면 물이 들어가서 이걸 영양소를 흡수해서 피로 가지고 가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에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포가 그 좋은 피를 받아서 건강한 세포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름을 주고 비가 오고 또 거름 주고 비가 와야 거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밥을 먹고 물 마시고 밥을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십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반드시 한 3시간 후에는 물을 마셔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 전까지 물을 적어도 2차례는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3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고 나서 다음 식사 시간 되기까지 또 1~2시간 기다리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위는 먼저 먹은 음식을 소화 처리하기 위해서 지쳐있던 위장 기능이 휴식하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법을 지켜주면 절대로 위장병 걸리지 않습니다. 소화장애가 일어난다, 위가 무기력하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에 따라서 일감을 넣어서 재료를 넣어주고 그것을 몸이 받고 나면 일정한 시간 항상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받고 에너지를 쓰고 하면서 체력이 올라가고 우리 몸이 살아 활동하지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쉬어줘야 돼요. 그때에 하루 종일 받아 쓰고 활동하면서 지쳐있고 또 혹은 몸에 쌓여있는 이런 노폐물, 불순물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싹 회복하면서 청소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항상 활동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이걸 잘 주기를 맞추면서 우리 인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고 밝아지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활동을 끝내고 잠자리에 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우리 위장도 확실하게 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 위장 안에 음식을 많이 넣어서 배부르게 잠을 자는 것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이래 하면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물 드시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양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몸에 나와 있는 노폐물을 싹 씻고 그 다음에 속에는 물을 마셔서 한두 컵 물을 마셔가지고 우리 장 속에서 일어난 이런 자연 치유를 통해서 일어난 잔여물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물을 먹어서 이걸 싹 씻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한번 먹을 때에 이 물이 우리 세포 안에, 세포 사이에,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 안에, 장기 사이에 전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키가 크고 뚱뚱한 분은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조금 야이고 작은 분들은 물을 약간 작게 먹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도 물이 탱글탱글 차 있어야 되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 안과 밖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우리 몸은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면역력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셔주는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원기 회복을 주는지 몰라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주스나 짜서 마시고 밥 먹을 때 물 한 그릇 마시고 이렇게 물을 먹지 말고 밥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물이 자작하게 침하고 소화액이 잘 섞어서 위장 안에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게 반죽이 잘 되면서 삭도록만 딱 먹어주고 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이때 마시는 물은요, 뭐 둥글레 차다, 뭐 옥수수 차다, 보리 차다, 무슨 녹차다 이런 걸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물을 먹겠다고 뭐 차를 거기 타가지고 날 넣어 다니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녹차를 끓여가지고 물병에 넣어서 하루 종일 그걸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깨끗한 물을 마실 때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는 차 종류를 일체 잡수지 마시고 깨끗한 물을 잡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 지켜야 할 건강 법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침에 첫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을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아직 배가 안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적당하게 먹었다. 그러면 한 3시간쯤 지나면 소화 다 된 느낌이 와요. 그때 물을 마셔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또 물 한 잔 더 마셔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 다음 식사를 딱 하면 되는데, 먼저 먹은 식사를 많이 먹어버리면 점심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배도 안 고픈데 물을 또 마셨어요. 근데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물을 마셔버리면 위장에서 한창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음식에 같이 들어온 소화액을 싹 씻어서 내려가 버리고 나면 위장 안에 찌꺼기가 남겠죠. 그거 소화되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가 훨씬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먼저 먹은 식사 소화가 되고 이제는 위가 편안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왔을 때에 물을 마셔야 돼.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나서도 또 물 마시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물 마시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은 깨끗한 음식 먹은 효과를 얻는 게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더러운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에요. 그럼 위장 안에서 절대로 음식을 썩히지 말 것. 아침 식사를 가볍게 먹어라. 가볍게가 얼마인가? 저거 내가 몇 숟갈 더 먹고 싶은데 저 몇 숟갈 더 먹으면 내가 딱 양이 찰 것 같은데 그때에 몇 숟갈 그걸 놔야 돼요. 그걸 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부, 9부를 딱 채워야 만족감이 온다 할 때 그까지 채우지 말고 한 7부에서 딱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먹고 나도 위가 편안해. 뭐 많이 먹은 느낌도 안 가고 좀 부담도 안 가고 먹은 둥 만둥 속이 참 편안하다. 밥을 먹고 나도 별로 밥 먹은 느낌이 안 갈 만큼 그냥 든든하고 기분 좋은 것. 이 정도로만 딱 잡수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 와서는 옆에 사람 맛있다고 더 갖다 주지 말 것. 거기에 항상 속아 넘어가.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뭐 해가지고 엄마는 엄마 식사 딱 끝냈는데 엄마 이거 하나만 더 잡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찍어가지고 엄마 입에다 봐봐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그러면 이 딸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 받아 먹잖아요. 딱 그게 과식됩니다. 과식. 그래서 내가 내 과식은 네가 다 시키니까 절대로 나보고 이제 더 먹으라 소리 하지 마. 근데요 이거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살아보면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수저만 더 잡숴보세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밥 다 먹고 나면 또 갖다 주고 이거 더 먹어봐. 여러분 여기 잘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더 가지고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야, 나 지금 양 찼어. 더 먹는 건 과식이야. 근데요, 저는 이 음식을 먹어보면 한 숟갈이 남아도 위에서 딱 찼다 하면 여기서 딱 안 먹고 싶어요. 이게 저는 평생 이걸 지켜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위에서 사인이 딱 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 양이 찼으면 그거는 다음 끼니에 먹어야지 지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어봐요. 분명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음 식사 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처음 식사는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고 두 번째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다. 배고프지 않은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또 밥을 먹었지요. 그럼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다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식사가 들어오면 보태져 가지고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화되던 그 소화 기능은 쉬고 다시 들어오는 음식을 받아서 일할 때 밑에 것은 썩어 나가요. 그래서 방귀가 풍풍 나가고 가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에 배가 고프려면 아침 먼저 먹는 식사를 소식을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식사를 했고 점심에 1시에 식사를 했다면 절대로 이는 간식을 안 했는데 중간에는 물만 먹었는데 아침 식사를 과식을 해가지고 점심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픈데 시간이 됐으니까 먹었다. 이거는 뭡니까? 간식이에요. 그게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간식하고 과식하고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과식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돼도 밥을 먹으면 간식이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시간을 늦춰야 돼요. 그러면 2시, 3시로 늦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몸에 불규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고 적당한 시간 쉬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적당한 음식이 들어오면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법칙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딱 조절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습관을 길들여주면 이건 평생 이 몸이 그것을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더 과식도 안 시켜주고 간식도 안 시켜주고 뭐 중간에 뭐 먹을 거 아무리 좋은 게 와 있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 이 몸이 이걸 딱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입맛과 위장이 이게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몸을 조절을 해줘요. 이래야 건강식 하는 것이 쉬운 것이지 막 간식이 먹고 싶고 막 침이 꼴딱꼴딱 나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안 먹고 지내나요? 그런데 중간에 간식할 시간에 먹고 싶고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은 그저 뭐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이 부인은 하루에 8끼니 식사 습관을 길들이면 7끼만 먹어도 한 끼 안 먹는 그 시간에 허기감을 느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위장이 중간에 간식을 안 할 때 허기감을 느끼는 것은 습관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위장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여러분이 가볍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배부르게 먹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9시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5시 반에서 6시 안에 입에 들어간 음식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9시에 잠을 자면 한 3시간 걸릴 때 물 먹을 시간 있죠. 그때에 물 마시고 바로 자야 돼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에 소화가 끝나고 물 마시려고 하면 평상시 먹은 음식이 5시간이 돼야 소화가 끝난다면 저녁 먹은 음식은 그 절반만 먹어야 그 시간 안에 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녁은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과체중을 줄이고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한 사람은 저녁을 안 먹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고요. 너무 몸이 야여서 살을 그래도 좀 찌우고 싶은 사람들은 저녁을 약간 먹는 게 좋은데 절대로 과식을 하거나 만족감 있게 먹어가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아직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살찌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먹는 음식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보세요. 아침에 먹는 식사는 그 식사로 받은 에너지를 오전 동안에 활동할 때에 이걸 다 쓰잖아요. 그리고 점심에 먹은 음식은 오후 활동하는데 에너지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저녁 먹은 음식은 쓸 데가 있나요? 잠을 잘 건데. 그럼 저녁 먹은 이 에너지는 잠자는 동안에 방해꾼이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우리 인체 기관은 밤에 이 잠을 딱 자는 시간에는요, 기본 활동밖에 안 합니다. 낮에처럼 이 몸이 활동 안 해요. 몸이 밤이 되면 딱 쉬어요. 이게 천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리 몸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것은 몸을 고장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간 근무하지요. 야간 근무하면서 밤에도 12시가 넘도록 밤이 새도록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또 먹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1년, 2년, 10년 생활화돼 보세요. 나중에요. 절대로 밤에 번 돈으로 약값 다 지불해도 병 고치는 약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이고 어른이고 다 잠을 재워야 돼. 특히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재워야 될 때에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이 완전한 휴식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회식을 저녁에 다 해. 저녁 늦게. 그래 2차, 3차 다니면서 배를 두드리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쿨쿨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붓고 여러분 저녁에 음식을 위장 안에 넣고 잠을 자고 이 위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요. 몸이 붓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살찌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요즘 살쪘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가 부어 있어요. 그런데 저녁만 먹지 말고 금식을 하고 잠을 자도 하루 종일 먹어서 썩고 조금 몸이 과로해 있었지만 밤에 이걸 다 풀어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볍고 붓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밥 먹는 얘기만 해도 일주일 이상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절해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음식을 차려주는 분도 여기에 신경을 써서 차려주시겠지만 이거는 먹는 내가 조절을 안 하면 여기서는 전체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여러분 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음식 절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맛있다고 맛있는 것만 자꾸 갖다 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자꾸 먹으려 하지 말고 여기서 최대한 영양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내드릴 때 여러분 그걸 적절하게 오래오래 씹어서 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3시간쯤 이후에는 이제 물 먹어도 되겠다 할 때 물 마시고 그리고 다음 식사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간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주스도 먹지 말고 무슨 차를 끓였어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어디에 좋다 그런 것도 간식을 하지 말고 전부 식사 때 모아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질문 없지요? 주스는 언제 먹어요? 주스는요 먹을 일이 없어요. 그가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거든요. 예, 과일 주스 먹고 싶으면 과일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먹고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왜 우리가 전체를 씹어서 먹어야 되는가 주스를 짜서 먹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많고 모자라서 이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여러분이 여기 하루 이틀 있을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이걸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도 되고 지금 저렇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아침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많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들은 걸로 이제 식사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럽니까는 이제 이유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은 다 못하고 요래 하십시오 하는 것만 여러분이 따라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운 대로 이제 해봅시다. 음식은 어떻게 씹어라? 오래오래 씹어라. 밥 양은 어떻게 먹어라? 배부르지 않을 만큼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어라. 다음 식사는 언제 하라? 배고플 때 하라. 배고플 때 하라. 다음 식사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식사에 배가 고파야 되면 앞에 먹는 식사를 소식으로 하고 중간에 간식을 하지 마라. 이해하셨죠? 물은 몇 시간 후에 먹어라? 3시간 후에 먹는데 그것도 과식을 해서 3시간이 지났어도 소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4시간 후에 물 먹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이후에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중간에 소화 안 되는데 먹어버리면 이 남아있는 찌꺼기가 소화 안 됩니다. 그 안에 막 음식이 살아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시간 잘 맞추시고. 또 궁금한 거 없지요? 그리고 저녁에 먹는 음식은 독이 된다. 아시죠? 네, 저녁에 받은 음식은 쓸 필요가 없고 몸이 오히려 몸을 회복하는데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노폐물이 이제 이렇게 쌓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자꾸 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쌓인 것이 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며칠 과일식하고 금식하는 것은 이 노폐물을 청소하려고 지금 이 청소 작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해놓고 이제 적절한 식사를 했을 때 더 이상 노폐물을 안 쌓도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내는 동안에 몸 자체에서 전부 자연 회복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법칙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고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체의 법칙을 벗어나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세운 법칙을 벗어났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